안녕하세요. 예, 석천 서순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 전서 중에서도 전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석고문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석고문을 4시간인가 하고서 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 전서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운필법을 처음에 한 두세 시간 알려드린 것, 그 설명 없이 한 것과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원칙만 잘 지키시면은 책을 보고 임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전서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올려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예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워요. 특히 전서는 단순한데, 운필법은 단순한 건데 단순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글자보다는 단순한 글자를 가지고 가능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서 운필에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 고심을 해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쉽게, 어떻게 해야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예서나 행서나 이런 것 혹은 해서 한자 할 때 운필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새 요즘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꽤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오늘 전서에 대해서도 운필 비교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이렇게 복잡한 이 전서 중에서도 이런 납자 같은 거, 천천히 걸을 납자라든가 사슴 말하는 암사슴, 사슴, 이런 거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이런 모양을 보고 그대로 쓸 때에는 그 공간이나 좌우 동형이라든지 공간을 맞추는 것이라든지 오른쪽을 길고 왼쪽은 똑같이 하고 어느 쪽은 길고 어느 쪽은 짧고 하는 것이 글씨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 조건인데, 그러한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임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운필을 정확히 익히면은 자기가 자기 글씨를 사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5년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배우던 선생님은 5년만 하면은 다 내가 왕이지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운필을 정확히 알 때에는 그 다음에는 5년쯤 제대로 쓰면은 자기 글씨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긴 얘기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운필 비교를 통해서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쉬운 글씨를 뽑아가지고 가능한 쉬운 글씨로 단순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여기 아들 자자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아들 자자. 여기 임금 군자 있고 아들 자자 있는데 아들 자자부터 할게요. 이 아들 자자를 자 왼쪽에는 이렇게 보통 쓰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오른쪽에 쓰는 것처럼 쓰시는 것이 그것이 전서를 배우는 목적과 부합됩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그릴 때도 면을 바꾸면서 붓끝이 회계 중앙을 지나가도록 동그라미 그렸거든요. 사실 이 동그라미 하나만 제대로 그리면 전선은 다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아들 자자를 보시죠. 그냥 보통 아들 자자를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대로 쭉 가고 여기도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가면은 이 모양은 그대로 나오죠. 전설을 이렇게 쓴다면 전서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전설을 배우는 의미는 원필에 있는데 원필을 익힌 데 있는데 원필이라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원필은 획이 이렇게 있으면 획이 이렇게 요만한 두꺼운 획이 있으면 붓이 이렇게 송곳 모양으로 좌우 동형으로 뾰족하게 된 그 상태에서 붓끝이 획의 정중앙을 가르고 지나가도록 이 정중앙을 지나가도록 썼을 때 원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아들 자세를 써볼게요. 아들 자세할 때 이 회전하는 부분, 동그라미 부분이죠. 거기에서 붓을 세우고 모으고 회전해서 전획이라고 그러죠. 구를 전자 굴러가야 돼요. 굴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쭉 이렇게 돌리면은 붓끝이 이 바깥쪽 라인 쪽으로 바깥쪽 가스로 치우쳐 나갑니다. 중봉이 아니죠. 이쪽도 이렇게 그냥 돌리면은 이때는 붓끝이 이 안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여기서 이 획이 이렇게 휘어 있죠. 이 휘어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돌리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정확한 원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아들 자자 하나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 위에 거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가 여기가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동그라미 모양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면이 바뀌어가면서 붓끝이 정중앙으로 올라가야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전설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씁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냥 그리는 거죠.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전서 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쪽으로 조금 옮기고 손이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여기 해서 갑니다. 붓을 세우면서 여기서 동그라미 갈 때 붓을 서야 돼요. 쓰면서 붓끝이 모아지면서 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세우면서 또 여기도 면이 바뀌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붓끝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붓이 꼿꼿이 서야 되고 붓끝이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붓이 꼬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붓끝이 모이면서 가기 위해서는 붓이 자주 서면서 면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여기서 곡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쪽 곡선도 이렇게 세우면서 회전합니다. 전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절하는 방법이 뭐냐가 중요하죠. 구를 전자 끊을 자자 전절.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붓을 세워야 됩니다. 입봉. 두 번째, 붓끝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붓이 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모으기, 붓끝 모으기, 붓 세우기. 자,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현장에서 잡아드려도 잘 안 돼요. 현장에서 붓을 잡아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도 참 어려운데 영상이 잘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먹을 사용하면 좀 쉬운데 오늘은 주먹을 사용 안 하고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이제 세모에서 이렇게 보다니 요거다 이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여기서 다시 합니다. 이제 동그라미를 잘 그리면은 예를 들면은 구할 구자도 그렇죠. 구할 구자도 여기서 원으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원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원 모양이 이렇게. 이때 붓을 계속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져야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방향 전환을. 방향 전환이 중요한데 방향 전환이 잘 되려면은 붓끝이 모아지면서 자꾸 세워야 돼요. 붓끝이 완전히 모아져서 정중앙을 가르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세우고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갈 때는 붓이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갈 때는 이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붓끝이 모아지면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원을 그려놓고 이런 표시하신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돌리라는 말이 아니고 붓끝이 모아진 상태에서 회전하는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붓끝이 모아진 상태에서 붓끝이 회전하는 방향, 팽팽 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곡선, 전서 이런 획이 많이 나오죠. 휘어진 획이. 그 휘어진 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한 번 더 내려가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 획을 이렇게 니은자처럼 되죠. 여기 들어갔다 니은자 이렇게 한다면 굵기도 똑같이 안 나오고 붓끝은 상단으로 지나가는 편봉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들어갔죠. 다시 세웁니다. 꼿꼿이 서야 돼. 일단 서야만 붓끝이 중앙으로 이렇게 서면서 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서 회봉하고 다시요. 여기 보이나요? 자, 세워서 여깁해서 여깁하는 목적은 붓이 원필로 되기 위해서 들어간 방향과 같은 각도로 와서 꼿꼿이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탄탄하게 강철처럼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꼿꼿이 세운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두 가지 붓을 세워야 됩니다. 입봉, 붓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붓을 세움과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 붓끝이 모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붓끝이 회계 정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갈고 나올 수 있도록 면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세우면서 붓이 꾹 모아지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아, 이때 중요한 것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펴서 쓰시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엄지를 꺾어서 붓대를 뚫고 손톱 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누르면서 붓을 세우고 모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붓을 컨트롤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는 팔꿈치를 대면 붓대가 자연히 이렇게 뉘죠. 차라리 이렇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붓 끝이, 붓봉이 대봉 위죠. 여기가 더 전방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뉘어져야 오히려 더 날카로운 획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 이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전사 안 쓰는 게 낫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시라. 보이시나요? 더 가까이 한번. 자, 이렇게요.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꿔요. 죄송합니다. 장비가 부실해서요. 장비가 부실해서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꼿꼿이 세우면서 회기 정중앙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더 길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꼿꼿이 서면서 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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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꼿꼿이 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한번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느냐? 세워서 이렇게 꼿꼿이서 모으고 세우고 모으고 세우면서 방향이 바뀝니다.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하고 왼쪽으로 도는 거 두 가지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글씨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점, 가로획이요. 자, 더 중요한 거예요. 전서에서도 직선이 많이 나옵니다. 직선을 이렇게 그시나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그시나요? 이것도 안 되죠. 여기 들어가서 붓을 꼿꼿이 세워서 붓끝이 송곳처럼 돼가지고 정중앙을 가르고 지나가야 돼요. 이건 한자와 한글과 동일합니다. 내려서 반드시 긋는 획이 한글에 많죠. 그것도 여기 들어가서 내려올 때 그냥 쭉 이렇게 내리는 건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틀린 건 아니죠. 내려 긋는 획은.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렇게 쭉 엄밀히 따지면 붓끝이 3분의 2 지금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자, 이제 19분이 20분이 다 돼가는데 오늘 영상 길어도 끝까지 보시고 이제 완전히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려 긋는 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붓이 다 죽었어 이미.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붓을 살리기 위해서고 중봉을 만들기 위해서고 붓끝을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붓을 세우는 겁니다. 여깁하는 겁니다. 여깁하는 이유. 이렇게 여깁을 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붓에 힘을 실어주고 중봉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붓을 완전히 세우면서 붓끝이 정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완전히 서서 다시 뒤로 올라갑니다. 그게 중봉이에요. 그러면은 내려 긋는 획, 옆으로 긋는 획을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가서 꼿꼿이 서서 정중앙으로 가도록
다시 서서 뒤로 가야 이것이 가로획을 바로 긋는 겁니다. 세로 여기 들어가서 꼿꼿이 서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때 딱 섰을 때 붓의 끝이 송곳처럼 된 붓 끝이 회계의 정중앙을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운데로 가르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중봉의 도입니다. 그래서 가을지자, 전사의 가을지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책에 가을지자가 나오네요. 요거 가을지자, 요거 거의 직선이죠. 이거 쭉쭉 그으면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획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많이 누겨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쭉 긋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부터는 주먹으로 해야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가을지자 하나만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세우면서 꼿꼿이 붓이 탄탄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서 그 탄탄한 강도에 의해서 붓이 휘어질 듯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건 또 위로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서 강하게 세워서 붓끝이 가운데로 가도록 여기서 완전히 세워서 방향이 면이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씁니다. 다시 여기 맨 중요한 거는 끝에 가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탁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붓이 이렇게 이 모양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붓이 괴롭다고 탈이 빠지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도 여기 들어가서 세웁니다. 이때 탕탕한 강철이 지나가도록. 여기서 약간 곡선인데 그냥 휘들어가면 안 돼요. 세우면서 면이 바뀝니다. 정중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또 세우고 또 세워서 붓끝을 모아서 회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서 딱 회봉하고 딱 쓰면은 붓이 이렇게 처음대로 모아져야 돼요. 모든 글씨는 방향이 바뀌는 작은 획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세워지면서 붓이 계속 모아져야 돼요. 제일 처음에 별 위에 붓을 한번 톡톡 찍은 다음에는 한 글자 다 끝날 때까지는 붓을 다시 고를 필요가 없도록 붓끝이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지는 원필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서를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은 전서 진도를 안 나가고 다시 처음으로 기본 획으로 갔습니다. 이 기본을 잘 기억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임서를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